실력이 누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야 통화를 해보시면 알 거예요. 왜? 안녕하세요, 김민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그 제일 중요한 것들,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개인 사업자는 법인 사업자랑 달리 개인이랑 한 몸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일 쉬운 예가 치킨집을 차렸어요. 치킨집 이름은 공명치킨집. 공명치킨을 운영을 하면서 빚들을 질 수가 있잖아요. 사업자 대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빚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누구 빚이냐? 그거 개인 빚이에요. 반대로 개인 사업자가 공명치킨을 만드는데 주식회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공명치킨이 빚을 졌어요. 이거 누구 빚이에요? 요거는 법인 빚이에요. 개인 빚이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랑 개인회생이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내가 주차가 돼서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의 이름만 공명치킨이라는 상호만 붙인 거예요. 이 사업의 주체는 똑같아요. 개인이랑 개인 사업자랑 동일하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하기 위해서 진 빚은 개인의 빚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할 때 사업자랑 관련 없는 빚들도 있겠죠.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이런 빚들 있잖아요. 그냥 자기 채무들. 그런 것들을 사업을 위해서 빌린 채무랑 한 통에 넣어가지고 총 채무액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달라요.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위해 빌린 건데 왜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사업을 위해 빌렸는데요. 개인 사업을 위해서 빌린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세금도 채무도 기타 요하 다. 개인 사업자의 개인 회생을 위해서 출발해야 될 가장 큰 전제예요. 개인 사업자의 빚은 내 빚이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요.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자기 소득을 숨길 수 있는 방법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급여소득자들은 회사에서 주는 돈이 그냥 그게 자기 수입인 것.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유리지갑으로. 그 자영업자들은 이 변제금을 산정하는 방법들이 정말 복잡해요. 닭 한 마리에 10,000원이란 말이야. 원가가 10,000원이라고, 원가 10,000원 좀. 닭 한 마리에 5,000원이에요. 제가 5,000원에 사와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해갖고 15,000원에 판단 말이에요. 닭 한 마리에 5,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파는데 월세가 2,000원, 인건비가 3,000원, 기타 재료비들이 3,000원 이렇게 하면 벌써 13,000원이 된단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2,000원에 대한 세금만 내게 될 건데 이거를 가게 원가를 높인다든가 임대료를 임용 계약을 해갖고 이걸 높인다든가 정말 다양하겠죠.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가라로 매입을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사지도 않은 거 샀다 그러고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회생위원님들이 이 매출이나 매입, 기타 비용들을 산정을 하는데 상당히 꼼꼼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좀 지연된다거나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급여소득자보다 훨씬 복잡하다. 요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되게 실무적인 건데요. 개인 사업자들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빨리 이 신청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개인 사업자의 가장 큰 채권자가 누구예요? 카드 회사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카드 회사들이 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매출이 잡히고 카드 매출의 중간에 있는 어떤 사업자들을 통해서 카드 회사로 가고 매출이 확정이 되면 수수료 떼고 저한테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는 카드 매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카드사에 우리가 납부해야 될 돈들 있잖아요. 빌린 돈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납부를 만약에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상계권 행사한단 말이에요. 상계권. 그게 뭐냐면 내 카드 매출 채권이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받을, 그리고 카드사도 이 개인 사업자한테 받을 돈이 만약에 있다면 이 줄 돈을 자기가 받을 돈이랑 상계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안 들어오겠죠. 돈이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사업을 영위를 못 할 거잖아요. 가게 돌아가겠어요? 회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과다채무에 있을 때 과다채무를 줄여가지고 사업을 돌아가게끔 하는 게 개인회생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뜸을 들이시고 내가 채무 변제를 연체할 때까지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하시면 나중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연체가 시작될 것 같으면 무조건 빨리 회생 신청을 하시는 게 편해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금지 중지 명령이라는 거를 회생 신청서와 동시에 접수하는 게 통상적이에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금지 명령이 잘 나와요. 그 법원에 있는 회생위원님들이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충분하게 소명을 한 경우에는 금지 명령을 잘 내려줘요. 가압류나 압류나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겠죠. 그러면 가게를 돌리면서 현금 흐름을 그나마 원활하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 이 과다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의뢰인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수임료가 좀 비싸요.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왜 이렇게 수임료가 비싸죠? 라고 하면 하는 일의 난이도가 정말 달라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매출이 이게
채무자들한테 제일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아, 좀 비싼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보다 되게 싼 데가 있다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면 변제 금액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를 많이 다뤄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을 처리를 한다면 사건이 사기로 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맡기셔야 될 거예요. 실력이 누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야 통화를 해보시면 이것저것 여쭤보시면 알 거예요. 본인이 사업을 하시면서 채권이나 채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잖아요. 저희랑 얘기하는 것들도 되게 통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급하다고 빨리빨리 맡기시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변제금이라든가 기각될 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무실에 따라 좀 많이 다른 편이기 때문에 직접 전화하셔서 실력을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맡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개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빚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든 채무하고 합쳐서 내 채무액이 된다. 요거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자의 개인회생은 외부 회생위원분들이 체크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회생위원하고 면담할 일도 꽤나 있고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개인 사업자는 어떤 연체가 좀 시작될 것 같다 하시면은 빨리 대리인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이 금지 명령이라도 빨리 받아 놓으셔야지 사업을 제대로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되게 수익료가 좀 비싸요. 왜냐? 하는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돈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아무데나 맡기면 안 돼요. 요즘 코로나 요거 때문에 사업자들 많이 힘드세요. 실제로 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죽겠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게 달아놓는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다 이겨내셔야죠. 이겨내시고 다들 다 돈 많이 버시고 부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빨리 개인 사업자들은 재기의 노력을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과도한 빚 때문에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못하겠으면 빨리 대리인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